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친일과 독재 미화로 얼룩진. 서정주. 서정주라는 이름을 접하면 만감이 교차하는데 시인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 시문학사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지만 일제에 찬동한 변절자이자 전두환 정권을 미화한 행적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서정주는 토속적, 불교적 내용을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쓴 한국의 생명파 시인으로 1915년 5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서 출생했는데 그 마을은 질마제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인 서광하는 인촌 김성수 집안의 말음으로 인촌의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료를 거두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애비는 종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1922년에 마을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고 1924년에 전북 줄포공립고등학교, 1929년에 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1930년에 광주학생운동 1주년 시위를 주모했다가 퇴학당합니다. 구속되었으나 당시 15세의 나이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고 이후 1931년에 고창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했지만 여기에서도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려다가 좌절되었고 결국 교장의 권고로 자퇴를 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학생 시절에는 독립운동에 가담했으며 독립군이 되려던 생각도 했었으나 모두 실패했고 이후 정규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교계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33년에는 서울로 올라와 잠시 넉마주의 생활을 했고 이때 소설가 김동리와 승려인 박한영을 알게 되었고 이후 초등학생의 가정교사로 숙식을 해결하다 박한영의 권위로 개운사에서 불경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이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1935년에 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하였고 1936년에는 해인사에서 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33년 12월에는 습작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동아일보에 발표했지만 정식 등단은 아니었고 1935년에 동아일보 독자투고란에 발표한 후 이듬해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된 벽이 그의 등단작입니다. 1936년 11월에는 김동리, 오장환, 이용희 등과 시인부락을 결성해 시인부락이라는 동인지도 2호까지 발간했고 1937년에는 자화상을 썼는데 이 시는 나중에 첫 시집인 화사집의 권두시가 되었습니다. 1938년에 전북 정읍의 방옥숙과 결혼했고 1940년에는 만주로 이주해 연길에 있는 양곡 주식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했지만 1941년 초 사직하고 귀국해 2월에 첫 시집 화사집을 남만서고에서 출간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일생 동안 총 15권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당시 궁발이라는 호도 잠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장자에 나오는 말이며 표지의 글씨는 정치용이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해 4월에는 동대문 여학교 교사로 9월에는 동광학교 교사로 부임했지만 1942년 봄에 동광학교도 퇴직하고 번역 등으로 생계를 조달했고 그의 부친이 사망하자 유산을 받아 흑석동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에 그는 다치시로 시즈오로 창씨 개명하고 시의 이야기라는 평론을 발표했으며 1943년부터는 일본군에 종군하며 친일시와 산문 등을 10여 편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1944년에는 민족주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창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자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일본인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가지만 직업도 불안정했고 생계도 어려웠는데 춘추사 편집부장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합니다. 남조선대학 전임 강사나 동아일보 사회부장, 문화부장 등으로도 일하다 정부 수립 후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이 되었는데 이듬해 7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이후 한국문학가협회 시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김좌진 장군 전, 이승만 박사전 등을 출간하였지만 이승만 일가가 그 전기에 불만을 품고 이 책을 모두 몰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정주의 친일행위. 나는 여기 인제 내 생애에서 가장 창피한 이야기들을 한바탕 버려놓아야 할 마련이 되었다. 그것의 제목은 친일적 업적 또는 전범 여부에 대한 것이다. 정치 세계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내 그릇된 인식을 만들고 이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언행들이 내 생애의 가장 창피한 일들을 빚었다. 여기 깊이 사과해 둔다. 서정주 문학적 자서전 천지유정 중에서
서정주는 시의 이야기라는 평론, 인보 정신, 마스이 오장송가, 항공일이라는 시, 20살 된 버세게라는 수필, 최채부의 군속지망이라는 소설, 보도행이라는 르포 등거의 전 분야에 걸쳐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말년인 1992년 신동아 4월호에 일정 말기와 나의 친일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친일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징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써온 시나 그 밖의 글 중에서 일정 말기에 쓴 몇 개의 글이 친일파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1980년대에 한동안 우리 문단의 일각에서 새삼스럽게 문제거리가 되더니 요즘에 와서 또 웬일인지 다시 이 나라의 신문들이 이걸 내걸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후 다시 일본의 지배가 몇백 년은 더 갈 것 같아 체념하며 친일시를 썼다며 상황론으로 자신의 친일을 해명했는데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해방이 빨리 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변명인데 지배체제가 더 탄탄해지면서 독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지식인들과 교류하던 서정주가 변명으로 내놓기엔 구차한 말입니다. 마스이 오장성가. 레이테마는 어데런가. 언덕도 산도 베이지 않는 구름만이 둥둥둥 떠서 다니는 매천길의 바다런가. 레이테마는 여기서 맨말 이런가.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우리의 젊은 아우와 아들들이 그 속에서 잠자는 아득한 파도소리.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마스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오장 20일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스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신풍 특별공격대원. 전국대원. 전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곳 소리이시 내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 마스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쥐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레이테마는 어데런가. 매천길의 바다런가. 귀 기울이면 여기서도 역력히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레이테만의 파도소리. 서정주의 친일시 중 가장 잘 알려진 마스이 오장송가의 마스이 오장인 인재용은 실존인물로 서정주 외에 노천명도 그를 기리는 친일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란 딱딱한 소재를 운문으로 세련되게 묘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유려하게 시상을 전개해 후반부에 단번에 감정을 폭발시켜 와중에 쓸데없이 고퀄리티인 친일시입니다. 시에서 자주 언급되는 레이테만 해전은 카미카제가 첫 등장한 전투로 일본 해군은 레이테만 해전의 사마르 해전에서 미군의 호위 항공모함과 구축함으로만 이뤄진 작은 함대의 분투에 쫓겨 도망쳐야 했습니다. 위의 친일시에서 그렇게 찬양해 대던 카미카제로 깨부쉈다는 항공모함도 전술한 일본 함대를 내쫓은 호위 항공모함 한 척이었습니다. 서정주의 친독 제인이 서정주는 해방 후 우파로 위치를 바꿔 좌익 문인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난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기리는 전기를 썼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베트남 파병을 촉구하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 대선 당시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위해 텔레비전에 출연해 그를 지지하는 지원 연설을 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전두환의 만 56세 생일을 기념하여 찬양시를 지어 바쳤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처음으로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시니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시니여. 이결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 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안으로는 한결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밖으로는 외교와 교역의 순치를 온 세계에 넓히어 이 나라의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나니 이 나라 젊은이들의 체력을 길러서는 86 아세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 서울 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 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 나라와 세계에 떨치게 하시어 이 결의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렇게 두루두루 나타나는 힘이여. 이 힘으로 남북 대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휘하시어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6천만 동포의 지지를 받고 있나니 이 나라가 통일하여 홍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주임없이 진취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 결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님께로 오시나이다. 시 중간에 86 아세안 게임을 열어 일본을 이기게 하시고 부분을 읽으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데 서정주 자신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어했겠지만 지금도 전문이 떠돌며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런 친전두환 행위에 대해 친일 행위와 마찬가지로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들은 이 시가 전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고 표현력도 낮다며 서정주를 옹호를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이 웃는 얼굴을 보고 세상을 구제하실 미륵의 미소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서정주 특유의 수능주의적 태도와 정치 감각에 결려 반공주의가 낳은 비뚤어진 보수주의와 연루된 정치적 사건의 여파로 인해 생긴 정신적 불안 등이 합쳐져 그런 지나친 권력 옹호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주는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문학 부문에 포함되었고 2002년 공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도 들어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당시 문학계를 풍미하던 좌익 계열의 문학적 흐름에 반대해 이른바 순수 문학의 가치를 내걸고 우익 성향의 조선청년문학가 협회를 결성해 좌익 계열의 조선문학가 동맹과 대결했습니다. 서라벌예술대학과 동국대학교 등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역임하면서 후학을 양성했고 다수의 문학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줄곧 한국문학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군부 독재와 유신 독재 치하에서의 처신 등으로 문학적 명성과는 별도로 매우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의 고태기 정부에 의해 복원되기 전에는 잠시 폐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현재 그의 고향 고창군에 미당문학관과 그가 살았던 서울 관악구에 미당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 실제로 관악구와 고창군은 미당의 인연을 계기로 자매결 연도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안타까움에 그의 시 세계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 서정주의 최고시로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동천을 소개합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짐은 밤에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가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친일과 독재 미화로 얼룩진 서정주였습니다.